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투에고 작가님이 지은 책으로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빈 위로가 아니라 나를 찾고 진짜 위안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은 단어와 문장,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과 위안을 얻었고 거기에서 얻은 글감을 하나의 원고로 엮은 책입니다. 마음이 울적한 날, 왜 힘든지조차 모르게 지쳐지는 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 등 내 마음이 힘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해보라고 했다. 청년은 그 말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잠수를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부름이 없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청년이 헉헉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청년에게 물속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청년은 당연히 공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할 만큼 지식을 갈구해야 하네. 뭐든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짙어야 노력에 탄력이 붙고 더 힘있는 행동이 이어진다. 물론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은 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부탁을 받는 일이 생길 때도 있다. 누구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부탁할 누군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남의 도움을 얻어 쉽게 가려 한다며 실눈을 뜨고 볼 일만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도리에 어긋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부탁일 때는 거절하되 여력이 되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어떤 인간의 탁월함은 그가 보여주는 일회적인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재성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즉 반복성에 있다고. 또 습여성성이라는 말도 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천성이 된다는 뜻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지 능력이 생기는 아이 때 만들어진 버릇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매번 지각을 하거나 나태함이 몸에 배어 매사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힘든 습관들이다. 더구나 그런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인지조차 못한다면 인생에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껏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에는 습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이미 오랜 세월 반복되어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라는 사람과 인생, 운명까지도 습관은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쌓아온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침에 찔리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데서 유래한 용어다. 가까이 다가가자니 다칠 것 같아 두렵고 멀어지자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비유한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적당한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심지어 겉으로 보이는 고슴도치의 가시와 달리 우리 마음속 가시의 길이는 제각기 다르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봐도 뾰족한 가시에 찔려 상처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느낀 아픔의 크기만큼 타인에 대한 방어 기제도 커지게 된다. 도대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정 거리는 얼마일까? 그것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길가의 나무들만 봐도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가끔 우리는 너무 바싹부터 작은 감정까지 모두 나누려 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많은 이들이 나중으로 미룬 것이라는 답을 한다고. 사람마다 미루었던 일은 모두 다를 것이다. 다만 이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당장 급한 건 이게 아니잖아? 라며 미룬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그 대신 선택한 일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노라고 말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 저울을 꺼내 기회비용을 따진 다음 후회의 무게가 더 적은 쪽을 택한다. 하지만 효율에만 얽매이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그러다 종종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그때 고심 끝에 내린 답은 해보고 후회하자였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과 해보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모두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간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뭐든 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더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은 한 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수많은 작은 후회들을 즐길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